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몇 명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동사요. 품사가 3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사, 명사, 형용사 총 8개가 있어요. 8개 중에서 핵인사라고 항상 얘기했던 애들이 동사랑 명사였죠. 근데 말이죠. 거기서 동사에서요. 동사가 움직일 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움직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움직인다는 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또 이상하게 써졌네요. 시간에 따라서 얘가 바뀔 거예요. 이따 비동사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동사는 말이죠. 행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뭐뭐 한다, 했다, 뭐 했었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냐고요. 누가 이 동작을 하냐면 이 누가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주어를 가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동사는 행동을 말하죠. 하다, 한다, 했었다라는 행동을 얘기를 하면 이 행동은 도대체 누가 했냐? 누가 떠들었냐? 누가 깼냐? 누가 소리 냈냐? 누가 달렸니? 누가 움직였니? 하는 누가라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언제나 항상 그 동사의 주어를 가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동사는 자기만의 주어가 있죠. 그럼 당연히 주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시작을 해볼까요? 주어에 따라서 변한다. 대표적인 여수법은 누가 있냐면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벌브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편하게 그냥 비동사라고 부르죠. 아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비동사 한글인 줄 알았대요. 비동사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주어에 따라 변하는 거죠. 앞에 I가 오면 현재일 때는 B라고 쓰지 않죠. 뭐라고 쓰냐면 M이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I가 안 왔어요. U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때 또 B라고 쓰지 않죠. 뭐라고 쓰냐면 현재일 때 R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제는 U가 아니에요. He, she, it. he는 남자 한 명, she는 여자 한 명, it은 사람이 아닌 물건 이런 거 한 개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B를 안 써요. 그렇다고 M을 쓰지도 않아요. R을 쓰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때는 뭘 쓰느냐? 당연히 아시죠? is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움직임이 있는데 자기의 주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이죠. B 앞에 I가 있으니까 M으로, B 앞에 U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R로, B 앞에 he나 she나 it이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is로 바뀌어지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주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시간은 말이죠. 보통 얘기를 할 때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근데 아까 수업할 때도 살포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긴 하지만 여하간 편리하게 과거, 현재를, 미래를 얘기를 해봅시다. B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비동사가 현재일 때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M, 그리고 is로 바뀌게 되죠. is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얘가 과거로 가잖아요. 과거로 가면 얘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M은 was로, was. 그 다음에 R는 were로, were. is도 was로, was.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6학년인 여러분이 지금 난 너무 똑똑해. I am smart.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있잖아. 5학년 땐 별로 안 똑똑했어. 근데
내가 지금 6학년 때 똑똑해. 이러니까 I am smart죠.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합니다. 나 지금 안 똑똑한데 내가 5학년 때 똑똑했었어. 내가 똑똑 지금 한 건 아니고 과거에 5학년은 과거죠. 과거에 했었어 라고 하면 M의 과거가 was니까 이렇게 was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I am smart 하면 동사를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 아, 얘는 현재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것처럼 I was smart 하면 동사를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과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걸 시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좀 다르게 표현을 쓰죠.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선행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했죠? 문법 용어가 새로 딱 나오면 이걸 자기만의 말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말로 그냥 풀면 시간을 제시해줘요. 제시가 뭐냐고요? 보여줘요. 그래서 얘를 보면 아, 현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얘를 보면 아, 과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까 이 말을 했는데 과연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팀이 달라서 다른 이거 아예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동사의 움직임에 대해 얘기했어요. 동사가 움직인다는 건데 이 움직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주어에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왜? 동사는 자신만의 주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비동사를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간, 좀 유식하게 시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좀 더 유식하게 이걸 시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시간을 제시해주는 동사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M이 보이면 아, 현재구나. was가 보이면 아, 과거구나. 이런 식이요. 미래 표현은 따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서에서 미래 표현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표현은 교과서가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튜터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사의 움직임, 시간에 따라, 시제에 따라 움직이는 거, 주어에 따라 움직이는 걸 비동사, be verb, am, is, was, were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